조현병. 이름만 들어도 왠지 좀 두렵고 오해도 많죠?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병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묻지마 칼부림. 정말 사회가 흉흉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범인의 동기는 너무 사소하고 귀괴하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가해자들 상당수가 사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건들과 조현병이라는 병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랑 의학적인 질병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먼저 묻지마 범죄와 조현병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엔 조현병이 대체 뭔지 그 원인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묻지마 범죄와 조현병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가해자들의 특징을 보면서 한번 짚어볼게요. 이 가해자들의 프로필을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상당수가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극심한 피해의식입니다. 세상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거죠. 일종의 피해망상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중 거의 절반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어도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사회 현상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의학적으로 조현병이 대체 어떤 병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의 1%?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0명 중 1명꼴이에요. 생각보다 정말 흔한 병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조현병은 무슨 의지가 약하거나 마음이 여려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뇌의 질병입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 첫 번째가 바로 환청입니다. 이게 그냥 귀에서 삐 소리 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누가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들려요.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리는 목소리인 거죠. 두 번째 증상은 망상입니다. 이건 현실에 전혀 근거가 없는 믿음을 아주 확고하게 갖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나는 사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과대망상이 있고요. 아니면 국정원에서 나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런 피해망상도 있어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본인은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고와 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생각의 흐름이 막 뒤죽박죽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동문서답을 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서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생각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상태라고나 할까요? 이 조현병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되거든요. 서서히 시작되는 잠복기가 있는데 이때는 그냥 사춘기 문제려니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이게 문제죠. 그러다가 망상 같은 증상이 확 터져나오는 활동기로 넘어가는데 바로 이때 얼마나 빨리 알아채고 치료를 시작하느냐가 환자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좀 나아진 잔류기에는 재발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고요. 아니, 그럼 이렇게 무서운 병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정신병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신병의 원인을 크게 나눠보면 생물학적인 거랑 심리적인 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 생물학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유전자, 뇌 발달 문제 같은 것들이요. 물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같은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유전적인 요인이 얼마나 큰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조현병에 걸릴 확률이 1%잖아요. 그런데 유전자가 100%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한 명이 조현병이면 다른 한 명도 걸릴 확률이 무려 50%나 돼요. 50배나 높은 거죠. 이건
유전적인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은 정신의 무정부 상태다. 정신의 암이다. 와, 정말 강렬한 비유죠? 이게 환자가 겪는 내면의 상태를 너무 잘 보여주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질서정연해야 할 정신세계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처럼 혼란에 빠져거나 아니면 암세포처럼 무의식이 의식을 점점 갉아먹어 들어오는 상태. 이게 바로 정신병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끔찍한 혼란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처방전이 여기 있습니다. 딱 3가지예요. 규칙, 일념, 그리고 이해. 이 3가지가 바로 혼돈에서 벗어나 회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는 규칙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거죠. 이 병의 본질이 혼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로 맞서는 거예요. 특히 밤에 푹 자는 거, 이게 어떤 약보다도 중요한 최고의 치료제라고 합니다. 흐트러진 정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힘이 있거든요. 두 번째 처방은 일념, 즉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폭풍우 속 배가 닻을 내리듯이 혼란스러운 정신을 어딘가에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공부도 좋고 운동도 좋고 종교 활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흩어져 버린 내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서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이해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병은 공포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공포를 이기는 힘이 바로 이해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책 읽고 머리로 아는 그런 지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상담을 받으면서 꽁꽁 뭉쳤던 감정을 풀어내는 가슴의 이해, 그리고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해내면서 얻는 몸의 이해, 이런 경험적인 이해가 쌓여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 절대 혼자서는 해낼 수 없어요.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3사람인데요. 사회에 다시 적응하도록 도와줄 좋은 후견인, 얽힌 감정을 풀어줄 좋은 상담자, 그리고 증상이 좋아져도 꾸준히 약을 챙겨줄 좋은 주치, 이 3명의 드림팀이 평생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이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을 다루는 법에 대한 건데요. 이게 상식이랑 좀 반대예요. 보통 황청이나 망상이 생기면 그걸 없애려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증상이 더 심해진대요. 오히려 건설적인 방법은 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환청에 들려도 또 들리네. 망상에 들어도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저항하지 않을 때 오히려 증상은 힘을 잃게 됩니다. 정말 역설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재발 방지가 전부다. 사실 조현병은 완치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재발만 막을 수 있다면 증상이 거의 없는 관해 상태로 지낼 수 있어요. 이건 사실상 완치나 다름없는 평온한 삶을 되찾는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진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현병에 대해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병, 그리고 이 병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이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와 공감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